4일차에 맨 마지막 파일 스트레치 이 파일을 열어봅니다. 자.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그래서 이거는 신축, 우리말로는 신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신축.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는 거죠. 신축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단축키는 S를 쓰고요. S. 아이콘은 얘입니다. 지난 시간에 위에 있는 스케일하고 헷갈리기 쉽다고 얘기했는데 스케일하고 아이콘이 붙어 있죠. 그죠? 위에 거는 스케일, 아래쪽은 스트레치입니다. 자, 스트레치는 말 그대로 어떤 객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용도로 쓰는데 잘 봅시다. 지금 전체 크기가 지금 130에 240인데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이 길이 전체적인 형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폭값을 240이 아니고 300으로 변경시켜야 된다. 즉, 이 가운데 부위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죠? 가운데 부위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전체 형상은 안 변하니까. 자, 그런 경우에 스트레치 명령을 써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근데 스트레치를 주의할 것은 적으세요. 해당 객체를, 스트레치할 객체를 선택할 때 반드시 선택창을 크로스로 선택해야 된다. 크로스.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크로스로. 크로스를 하지 않고 윈도우로 선택을 해버리면은 무브가 되어버려요. 선택된 객체가 무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창을 만들어서 객체를 선택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 절반을 이렇게 선택해 준다. 해주고 S 엔터 해봅시다. S 엔터 하니까 기준점 시제로 나왔죠. 자, 기준점 이 꼭점을 클릭하고 아래쪽 선택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를 선택해서 자, 직교를 지금 켜놓은 상태니까 오른쪽으로 쭉 당기면서 늘어날 길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쭉 움직이니까 지금 치수가 따로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죠? 움직이니까 치수가 따로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0인데 이걸 30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60 더 넣어주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60 엔터 해보세요. 하니까 어때요? 길이 값이 300으로 바뀌었죠. 같은 요령으로 이번에는 이 윗부분 자, 어느 부위를 얘기하냐면은 이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위. 다른 이 아랫부분은 형상하고 치수를 그대로 둔 채로 이 부분만 길이를 늘리겠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치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반복 S S 엔터 해서 객체선택 이렇게 선택해줘요. 이렇게 꼭지점이 들어가도록 선택해주고 엔터 해주고 기준점을 여기를 잡고 위로 지금 현재 130인데 50을 더 늘리겠다. 그러면 위로 직교를 켜놓고 위쪽으로 당기면서 50을 더 넣으면 180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180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우리가 선택한 부위 이 꼭지점, 여기 이 라인들 크로스 안에 들어갔던 애들만 늘어났죠. 그죠? 나머지 밑에 선택되지 않은 애들은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꼭 뭐 직각 방향 수평 수직 방향으로만 스트레치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상대 좌표 혹은 상대 극좌표로 스트레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늘리는 게 된다면 줄이는 것도 당연히 될 테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꼭지점. 자, 이 꼭지점을 X축으로 50, Y축으로 50만큼 신축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예상해보기는 이 꼭지점이 아마 이쯤 가겠죠. 그죠? 여기쯤 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다시 S 엔터 해서 기준점 여기를 잡고요. 자, 이제 상대 좌표를 넣어봅시다. 50,
50을 넣어봅시다.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맞은편도 똑같이 해봅시다. 얘를 선택해서 엔터해서 찍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50, 50 해줘야 되겠죠? 50. 자, 이렇게 상대좌표로 신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신축은 이 정도로 하면 이해됐을 것 같고요. 6일차에 PL 솔리드 다운로드 해봅니다. 자, 우리가 아크를 그릴 때, 연속 호를 그릴 때 PL,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그림을 해봤었는데, 폴리라인의 기능을 얘기할 때 아이콘은 이거죠. 아이콘은 얘입니다. 단축키는 PL입니다. 폴리라인, PL을 씁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은 직선과 홀을 연속해서 그릴 수 있고,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직선을 그리다가 홀을 그릴 수 있고, 홀을 그리다가 또 직선으로 바꿔 그릴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선의 굵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라든지 이런 걸 그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살표나 이런 기호들은 문자 텍스트 명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호를 불러와서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딱 맞는 기호, 내가 쓰고자 하는 형태와 똑같은 기호가 없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가봅시다. 자, PL엔트. 그래서 이하고 똑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옆으로 가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폭이, 자, 뾰족한 꼭지점은 폭값이 얼마일까요? 폭값이 0이라고 봐요. 0. 그죠? 0이라고 봐야 되고, 폭이 0에서 8로 바뀌었죠. 그래서 시작점의 폭은 0, 끝점의 폭은 8, 길이는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화살촉의 화살대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시작점의 폭 2, 그리고 끝점도 2 이렇게 해서 길이 80으로 쭉 꺼주면 되고요. 여기 와서 다시 시작점의 폭값을 다시 15로 바꿔주고 다시 끝점의 폭을 0으로 해준 다음에 길이 8 쭉 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폭값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봅시다. 시작점을 일단 지정합시다. 쭉 가서 여기서 지정을 하는데, 자, 보세요. 폭, 있죠? width입니다. W. 자, 폭을 선택해주고, 시작의 폭을 0, 요쪽은 끝은 0이니까 0, 엔터 해주고, 끝 폭을 지정하러 나왔죠? 끝 폭 얼마? 8, 엔터. 해주면서, 우리 지금 직교를 켜놨으니까, 오른쪽으로 15만큼 가주면 된다고요. 15 엔터. 화살촉이 그려졌죠? 자, 이번에 화살대를 그릴 테니까 다시 폭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다시 폭 선택해 줍니다. 폭. 그래서 시작의 폭 2 엔터. 끝도 2. 스트레이트로 쭉 갈 거니까, 그죠? 스트레이트로 쭉 갈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쭉 당기면서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폭. 시작 폭을 15다, 그죠? 15 엔터. 끝폭은 0으로 해야 되죠. 0. 엔터해서 오른쪽 쭉 당기면서 얼마? 길이는 8 지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되죠? 자. 얘도 똑같이 그려봅시다. 사이즈는 같겠죠? 자, 다시 엔터해서 이 중간점에서 위로 쭉 트래킹 가서 80의 절반 40이고 48 가면 되겠네. 48 가서 아래쪽으로 쭉 오는데 폭값을 바꾸자. 폭 시작 폭은 0이다, 그죠? 0 엔터. 끝 폭은 15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당기면서 8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시 폭을 변화시켜주자. 폭 시작 폭 2, 끝도 2 엔터해서 쭉 당기면서 80 됐죠? 그 다음에 폭 다시 폭을 바꿔줍니다. 폭, 시작 폭 얼마? 8이고, 끝 폭은 0이다. 해서 쭉 당기면서 15. 이렇게. 끝. 엔터.
그래서 폴리스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런 화살표라든지 지시 기호들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솔리드라는 명령어를 써볼 건데, 솔리드는 말 그대로 어떤 공간, 배곡선 내부를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명령이 솔리드입니다. 자, 지금 IBM의 답변 들어봅시다. 우리는 H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서구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씌워놓고 I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빔이든 H빔이든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용접 비드라고 보시면 돼요. 도면에서 기계 설계 도면에서 이런 식으로 필렛을 줘가지고 내부를 채워놓은 것은 용접 비드를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자,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사이즈를 봅시다. 40에 10, 30에 10. 자, 렉탱글로 그려주면 되겠죠. 렉탱글로 위에다가 그려봅시다. 자, 렉탱글. 자, 타고 올라가서 40에 10, 40,10짜리 한 개. 되죠? 복사해서 옮기면 되겠죠. 안 그러면 뭐 하나 더 올라가서 다시 엔터해서 30 띄워서 이렇게 위로 30 가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40,10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10에 30짜리 다시 한 개 더 이렇게 10,30짜리 그려주고 옮겨주면 되겠죠. 얘는, 그죠? 얘는 이동을 해주면 될 것이다. 이 중간점을 잡아서 이 끝점으로 옮겨주면 될 것이다. 됐죠? 5에 5 못따기죠? 못따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못따기 챔프 해가지고 D값 5다, 그죠? 5 엔터 해서 자르지 않기로 하면 되죠. T 해서 자르지 않기로 선택해주고 얘하고 얘 사이 됐죠? 한 개 더 얘하고 얘 사이 멀티로 가버립시다. 한 개 더 멀티로 해서 얘하고 얘 사이 얘하고 얘 사이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속을 채워보자는 거예요. 용접 비드로 만들어줘 보자. 자, 솔리드 메뉴 솔리드. 자, SO 치니까 솔리드로 나오죠, 그죠? 솔리드 해서 속을 채울 때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개의 점이 있으면은 직선을 정의할 수 있죠. 선을 정의할 수 있죠. 점이 세 개면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점 세 개면은 면을 지정할 수 있다. 면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삼각형이니까 꼭지점 세 개를 다 선택해 주면 돼요. 꼭지점 선택해주고 엔터 해주면 돼요. 엔터 됐죠? 한 번 더 해서 꼭지점 이러면 이 세 꼭지점을 둘러싸인 내부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엔터 다시 엔터해서 꼭지점 엔터 다시 꼭지점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오각형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각형인 경우에는 자, 이거는 한꺼번에 오각형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맥시멈으로 우리가 솔리드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은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각형 운자만 해주고 위에 걸 채우고 이렇게 가주면 되죠. 가봅시다. 솔리드 자, 엔터 해서 첫 번째 점 자, 여기 선택하고 두 번째 여기 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대각으로 합니다. 사각형을 채울 때는 세 번째는 대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다는 거예요. 다시 자, 사각형 내부를 사각형으로 솔리드로 씌울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가서 두 번째 점에서는 대각으로 간다. 그래야만이 일단 여기 삼각형이 먼저 솔리드 될 것이고 다음 한 점 더 가면 나머지 삼각형 사각형을 절반 나눠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원리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솔리드 엔터 해서
가봅시다. 첫 번째 점 여기 클릭합니다. 클릭. 직교를 꺼주세요. 두 번째 점 여기.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대각으로 한다. 그러면은 삼각형을 일단 채워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 한 번 더 이쪽으로 가면은 나머지 삼각형도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밑에 사각형 부분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됐죠? 자, 위에 거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삼각형 엔터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요령만 아시면 되고 굳이 솔리드라는 명령을 안 써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요. 우리가 해치 명령을 써서 해칭을 할 때 해치 패턴을 솔리드로 해서 하면은 한 번에 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사용한 요령이 이렇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일차에 div me 포인트 되어 있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divide measure point 얘를 해볼 거예요. 이건 사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콘으로 할당해 놓은 건 없습니다. 물론 찾으면 아이콘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먼저 렉탱글 하나 그립시다. 120에 80짜리 렉탱글 하나 그립시다. 옆에다가 120, 80짜리 그랬죠. 자, 뭘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 지금 치수를 이렇게 해놨죠. 이 길이가 120인데 이 모서리는 7등분을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긴 전체 길이인데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15씩 5등분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두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물론 5가 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이나 아크, 원호도 당연히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등분, n등분 한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n등분, 이거 7등분, 어떤 선을 곡선이든 직선이든 스플라인도 다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을 우리가 n등분을 하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가 divide입니다. div인데, 자, 지금 우리 얘가 지금 하나의 폴리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해해 줘야 되겠죠, 그죠? 위에 이 선만 등분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X 엔터 해서 얘를 선택해서 엔터 해줍니다. 분해됐죠, 이제. 4개의 객체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보자는 거예요. 자, 명령어 div를 봅니다. div, divide입니다. 등분할, n등분할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자, 객체를 선택합시다. 객체를 선택하고 세그먼트의 개수를 넣으라 되어 있죠, 그죠? 자, 7 넣어봅시다. 7 엔터. 하니까 지금 이렇게 점들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 이 파일에 제가 노드를, 자, 여기 와보세요. 여기 오스냅 옆에 확장창에 가서 오스냅 선택창에 가서 노드를 제가 켜놨습니다. 이걸 안 켜놓으면은 이게 안 생깁니다. 이게 노드인데, 노드란 것은 지금 노드를 일단 좀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7등분을 했는데 8등분을 했는데도 이런 분할 노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오스냅에 가서 얘를 노드를 체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드란 건 뭔가 하면은 노드란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는 마디 혹은 절점, 분절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점,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마디란 거죠. 분절 마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분할하는 위치에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뭐 선을 끈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n등분할 때 쓰는 명령 디바이드를 해봤고, 그 다음에 왼쪽 거는 일정 길이 간격으로
분할하는 거죠. 그죠? 등 간격하고 개념이 다르죠. 등 간격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15mm 간격으로 5개를 5등분을 하겠다. 등분이 아니고 5개로 나누고 나머지는 남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길이가 80이니까. 그때 쓰는 명령어는 measure라는 명령입니다. me를 쳐봅니다. me. measure. 측정이라는 뜻인데, 잘하는 뜻도 되고요. 자, me 해서 객체선에다 주려는 것은 위에서 여기서부터 이 꼭지부터 이렇게 15씩 잘라갈 것이냐, 그럼 여기서부터 15를 잘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부터 15씩 마디를 잘라올 거니까 윗부분을 선택합니다. 해놓고 세그먼트 길이 지금 나왔죠? 15 해보세요. 엔터. 됐죠? 그러니까 15씩 쭉쭉 해가지고 지금 5마디 자르고 나머지는 더 자를 수 없으니까 남겠죠, 그죠? 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잘랐으니까 이제 라인으로 쭉 꺼주면 되겠죠, 그죠? 라인 이렇게 해서 직교를 켜고 쭉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복사해서 쭉쭉 가주면 되겠죠, 그죠? 우리 지금 아직 직사배열을 안 배웠으니까 해서 선택해서 이 노드를 찍어서 다음 노드 클릭 이렇게 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노드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뭐 격자 형태를 만든다든지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원주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원주, 자, 파이 100짜리입니다. 파이 100짜리, 자, 한번 그려봅시다. 밑에, 똑같이 그리고 C엔터에서 반지름 50짜리를 한번 그려봅시다. 두 개를 한번 그려봅시다. 옆에 똑같이. 그래서, 자, 이 원주를 10등분한다.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 있겠죠, 그죠? 뭐 10등분 한다, 15등분 한다, 그런 경우. 자, 원주를 10등분 한다, 해봅시다. 자, div, divide, 해서 원주를 선택합니다. 하고, 세그먼트 개수 10을 해봅시다. 10, 엔터. 하니까 10등분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드가 생기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 설명할 것은 요 노드 표시를 우리는 옵션으로, 명령으로 노드 표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노드의 이 점이 지금 말하자면 점의 형상, 여기 점인데 점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콘으로 기호로 나타나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점의 형상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옵션이 DDP 타입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DDP까지 쳐보세요. DDP 타입. 엔터 해보세요. 하시면은 점 스타일이 나오죠, 그죠? 점 스타일은 DDP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을 나타낼 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예로 해놨죠, 그죠? 형상을 바꾸고 싶다, 뭐 예로 바꾸고 싶다, 혹은 이런 식으로 X 형태로 만들고 싶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 다음 점의 크기인데, 점의 크기는 화면의 상대적인 크기보다는 절대 단위로 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면을 축소 확대하는 과정에서 점이 엄청나게 커지거나 또 아주 작아져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단위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3으로 해놨습니다. 3 정도 하면 지금 볼만 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 이제 점의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X자로 바뀌었다. 자, 원주를 10등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냥 디바이드 명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원주의 둘레를 원의 둘레를 33mm 단위로 일정 길이로 이렇게 분할할 때, 일정 길이로 분할할 때, 이때는 우리가 살짝 원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은 시작점과 끝점이 없죠. 맞나요? 어디가 시작점이 어디가 끝점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분할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없이 잘려지는데 일정 길이로
일정 길이 단위로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작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이 안 들어갑니다. 매조 명령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원을 살짝 잘라줍니다. 원의 일부분을 아주 미세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 잘라주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브레이크라는 명령이 있어요. 끊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끊기. 위에 요거는 점에서 끊기인데 원은 점에서 끊기면 안 돼요.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원은 일단 요거 브레이크 BR입니다. BR 단축키는 BR입니다. 자, 얘를 선택해서 객체를 선택해 봅시다. 객체 얘를 선택합시다. 선택하고 이렇게 커서를 살살 움직여 보니까 이렇게 잘리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내가 선택한 위치에서 이렇게 지금 일정 부분 사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4분점, 상단 4분점에서 자를 것이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옵션 보세요. 옵션을 첫 번째 점을 다시 선택해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first죠. 그죠? 자, 첫 번째 점 다시 선택합니다. F 엔터 해가지고 첫 번째 끊기 점을 이 상단 4분점으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살짝 움직여 보세요. 좀 확대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끊을 거예요. 미세하게. 조금만 움직여서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끊기점이 되겠죠. 이렇게 클릭 해주면은 이렇게 끊겼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케일을 바꿔놓으면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표가 안 나죠. 그죠? 표가 안 나는데 사실상 우리는 아주 미세하게 상단 4분점에서 왼쪽으로 아주 0.0 몇 미리 이렇게 잘라 놓았습니다. 그래 놓으면은 얘는 이제 일정 길이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ME 해봅시다. ME 엔터 해서 객체를 선택하면은 이제 선택이 되죠. 그죠? 그리고 길이 지정 33 해봅시다. 엔터 하니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33mm 가서 호의 길이에요. 호 33mm 가서 쭉 이렇게 잘리신다는 거예요. 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끝부분을 터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브레이크 명령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원도 마찬가지겠죠. 타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명령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라인을 하나 꺼봅시다. L엔터 해서 라인을 이렇게 하나 꺼봅시다.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이 라인을 중간점에서 라인의 가운데 중간점에서 왼쪽으로 10만큼을 잘라내겠어. 끊어내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쓰는 게 BR 명령입니다. 브레이크 BR 엔터 해서 객체를 선택해 주고요. 객체를 잘 보시면 그래요. 브레이크 명령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자를 때는 객체를 선택할 때 찍은 그 위치가 첫 번째 끊기점이 자동으로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끊을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끊어주면 돼. 두 번째 점 선택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위치에 끊을 거다. 다시 브레이크 자, 객체를 일단 선택해 주고 첫 번째 끊기점을 정확하게 지정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점 F 엔터를 해줍니다. 해주고 중간점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끊겠다는 얘기예요. 끊어서 여기서 어떻게 왼쪽으로 20만 건 가봅시다. 왼쪽으로 컷으로 옮기면서 20을 쳐보세요. 20 엔터. 그러면은 정확하게 중간점부터 시작해서 20mm 사이가 잘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남은 이 선을 봅시다. 이 선을 우리는 가운데를 잘라서 2등분을 하겠다. 2등분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점에서 끊기라는 옵션을 쓰면 돼요. 점에서 끊기. 그게 위에 요겁니다. 명령으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BR을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쓰는데 아이콘은 다르겠어요. 아이콘은 이걸 쓰면은 자 보세요. 이걸 아이콘을 딱 쓰면은 객체 선택하러 나오죠. 그죠? 객체 선택하러 나오고 끊기점을 지정하라. 끊기점 이렇게 지정하면은 이제 두 개로 분할된 걸 볼 수 있죠. 그죠? 두 개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이콘 이런 거 찾고 뭐 바쁜데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는 명령으로 바로 하자는 거예요. 명령으로. 자, 내가 이 선을 딱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두 개로 만들겠다.
그럴 때는 그냥 단축키 BR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BR 엔터 해서 객체를 선택하는데 선택하고 나서 첫 번째 점 다시 선택해 줍니다. 첫 번째 점 F 엔터 해가지고 첫 번째 끊기점 여기를 선택하고 두 번째 끊기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끊기점을 지정하지 않고 커서를 살짝 옮기면서 0을 쳐주면 돼요. 0.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 점에서 끊겠다는 거예요. 0을 쳐보세요. 0 엔터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점에서 끊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점에서 끊기. 위치값 두 번째 끊기 값을 0으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점에서 끊기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거 봅시다. 이건 뭔가 하면은, 점을 찍은 거예요. 점만 찍어 놓은 거예요. 점을 지금 여기, 특정 위치에다가, 지정된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이런 경우 있겠죠. 자, 근데, 아크를 지어볼까요? 자, 정오각형인데, 정오각형 이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10만큼 떨어진 곳에서 위치에 점을 하나 찍어 놓고, 또 여기도 이쪽으로 10만큼 떨어진 곳에서 점 찍어 놓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특정 거리, 일정 거리를 띄워서 점을 하나 찍어 놓은 다음에, 이 점들을 참조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경우, 이 점 세 개를 연결해서 뭐 어떤 도형을 그린다든지 혹은 이 점에서 추가적인 기준을 잡아서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점을 찍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점 명령어는 원래 PO였는데 지난번에 편집해서 POI로 바꿔놨죠. POI 해봅시다. POI. 편집 안 하신 분들은 그냥 PO 치면 나올 거예요. 엔터 해서 자, 점을 찍을 거예요. 점을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트래킹 와보세요. 라인을 따라서 트래킹 와서 왼쪽으로 와서 15만큼 가서 한번 찍어줍니다. 15 엔터 하면은 꼭지점에서 15만큼 떨어진 곳에서 가서 점이 하나 찍혔죠. 그죠? 마찬가지 다시 엔터해서 이 꼭지점에서 아래쪽으로 쭉 타고 연장선 타고 내려와서 여기는 20이요. 20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세 개를 통과하는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C 엔터 해서 3포인트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3포인트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리고 세 번째 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인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점을 찍어 놓고 그 점을 기준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원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잘 보세요. 자, 이걸 지워봅시다. 얘도 점도 지워집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근데 자, 원어에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상단 4분점에서 점을 하나 찍어놓고 그 점을 왼쪽으로 30도 이동시키고 오른쪽으로는 35도 복사해서 하나 옮겨놓고 그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해서 상단 4분점에 하나 찍읍시다. 이렇게 찍었죠? 찍은 얘를 로테이트 합시다. RO 엔터 해서 점을 점 선택이 되죠? 엔터해서 기준점 원의 중심 찍고 복사합시다. 복사하면서 카피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35도 하나 옮깁시다. 됐죠? 다시 얘를 선택해서 로테이트 반복을 합시다. 하는데 기준점 여기 잡고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복사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점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세 점을 연결하는 라인을 한번 해봅시다. 라인. 세 점을 연결하는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실무 설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다가 기준점을 찍어 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선들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선, 이런 걸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그러죠. 방사상으로 뻗어나가는 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바깥 방향으로 어떤 특정 부위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들을 우리가 방사선,
방사상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이라는 명령어가 이런 방사선을 그릴 때 사용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선. 그래서 이 중심선 세 개를 지워봅시다. 지워놓고 자 레이라는 명령을 넣으세요. R-A-Y 레이 레이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자 레이 엔터해서 자 시작점 이 중심에서 뻗어나가겠죠, 그죠? 중심에서 쭉 해서 직교를 끄고 해서 이원의 중심 클릭 됐죠? 그리고 이원의 중심 클릭 한 개 더 이쪽 원의 중심 이렇게 하면은 쭉 시작은 있지만 끝은 끝간데 없이 쭉 뻗어나가는 방사선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라줘야 되겠죠, 그죠? 자 불필요한 분 잘라주는 거 C 엔터해서 자 중심에서 이 중심에서 이 정도까지 와서 잘라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잘라줍니다. TR 엔터 해서 바깥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필요한 부위 잘라줘 버리면 되는 것이다. 됐죠? 그리고 얘도 역시 지워버리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는 선택해 가지고 우리는 특성을 바꿔주면 되죠. 빠른 특성 들어가서 선의 특성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자, 이게 레이를 쓰는 요령이고, 레이. 그 다음, X라인 봅시다. X라인은 요겁니다. 두 번째 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말로는 구성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주택 평면도를 그린다든지, 건축에서, 혹은, 축 같은 거, 기계제도에서는 축을 제도할 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교재에는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심선을 꺼가지고 이런 식으로 옵셋 해가지고 잘라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선들의 간격이 120, 40, 60, 120이고 여기도 간격이 쭉 나와 있죠, 그죠? 선 두 개, 이 선하고 이 선을 먼저 그려놓고 옵셋 도면대로 쭉쭉 옵셋 해가지고 바깥 부분 잘라내고 이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 망치 모양을 그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쪽 거 지우고 한번 가봅시다. 지우고 자 X라인은 XL입니다. XL 엔터 해서 자 점 지정도는 수평, 수직, 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우리는, 수평선을 먼저 그릴 거예요. 수평 H. H 하면은 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죠, 그죠? 수직 하면은, vertical. H는 horizontal 해서, 수평선이고. 자, 일단, 이렇게 수평선을 불러내놓고 통과점을 지정하라 되어 있죠. 옆에하고 같아야 되니까, 요 통과점, 요 끝점, 여기 가서 하나 그려줍시다. 이렇게. 통과점. 됐죠? 빠져나갑니다. ESC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엔터 해가지고 이번에는 수직이다, 그죠? 수직해서 이렇게 적당한 그리 띄어서 이렇게 하나 그려줍시다. 자, 두 개의 선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옵셋 합시다. O 엔터 해서 자 40이다, 그죠? 40 엔터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엔터 해서 80 엔터 해서 이렇게. 마찬가지 옆으로도 똑같이 이게 이제 120이죠, 그죠? 120. 자 다시 엔터 해서 120 엔터 해주고 얘를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옵셋 쭉쭉 도면대로 해주고 바깥 부분 아까하고 똑같은 요령으로 어떻게 렉탱글 그려가지고 잘라주면 되겠죠, 그죠?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바깥 부분은 이렇게 바깥 테두리 역시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교차점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망치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교차점을 이용해서 그릴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X라인하고 레이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 한번 그려보세요. 나머지 도면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좀 그려봅니다.